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이제 개학도 하고 친구들이 막 보강도 많고 여러 가지 바쁜가 봐요. 그래서 참여를 많이 못했는데, 음, 주말인데 다들 피곤하고 힘드실 텐데, 수업 바로 들어와줘서 고맙습니다. 네, 수업 진행하도록 해볼 텐데요. 지난 시간까지 공부했던 내용, 숙제했던 것 중에서 혹시 궁금한 거, 질문할 거 있으면 채팅창에다가 남겨주시면은 몇 쪽 몇 번 문제 이렇게 써주면은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면 질문 남겨주세요. 어떤 걸 같이 해볼까요? 풀었던 것 중에서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 보존하는 거에서 조금 힘들 것 같긴 한데 같이 몇 개 풀어볼까요? 음, 질문이 있을까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래, 넘어가요.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문제들 또 풀어보시고 질문 생기면 그때 추가적으로 질문 받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번 시간 내용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그때 선생님 채팅 받은 것 중에서 질문 있었던 것 같은데 잠시만요. 음, 아니고, 아니고, 네, 아니네요.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진도 나가도록 할게요. 7단원인데요. 네, 여기 7단원이 또 시험 범위 들어가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바로 7단원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까지 했다면 역학적 에너지 좀 힘들었죠. 내용은 별거 없는데 문제 풀이가 조금 많이 힘들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내용은 이제 별에 관련돼서 공부를 할 건데요. 여기서 이제 공부할 게 첫 번째 시차라는 개념이 나와요. 좀 이따 시차라는 개념 설명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연주 시차라는 개념이 있어요.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시차와 연주 시차. 약간 차이가 있다는 거 공부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연주 시차를 가지고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주 시차와 별의 거리와의 관계. 이 세 가지를 우선 공부할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음. 자, 그래서 시차, 연주 시차, 별까지의 거리를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로 이 별과 우주 파트에서요. 별 파트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오는 개념은 바로 뭐냐면 시차라는 개념이거든요. 시차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물이 있을 때, 이 사물이 있을 때 내가 이쪽 A라는 지점에서 이 사물을 바라보게 되면 이 사물은 여기 A 다시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뒤에 벽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어, 또 내가 위치를 바꿔서 B 위치로 가서 내가 사물을 바라본다 그러면 이 사물이 여기 B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음, 여기 B에 위치한 것처럼 보인다. 이 B 다시라고 하면은 이때 내가 이 사물을 바라봤을 때 내 위치에 따라서 이 사물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때 요 보이는 각도가 생기죠. 요 각도를 세타라고 하면은 요 각도를 내가 지금 A라는 지역에서 이 물체를 바라봤고 B라는 지역에서 이 물체를 바라봤을 때 보이는 각도의 차이가 생기죠. 각도의 차이. 이 C자가 본다는 뜻이에요. 본다.
요 차이라는 거는 각도의 차이예요. 그래서 요 시차라는 것은 요 세타를 말하는 각도 차이를 말하는 건데 내가 위치를 바꾸면서 봤을 때 이 각도 차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나무를 바라봤다. 나무를 바라보는데 A라는 위치에서 이 나무를 봤을 때와 내가 위치를 바꿔서 B라는 위치에서 이 나무를 봤을 때 요 나무를 바라봤을 때 요 각도가 만약에 30도였다. 그러면은 내가 이 나무를 바라본 나의 시차는 얼마냐? 그러면 30도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네. 네, 이런 걸 시차라고 하는 겁니다. 보이는 각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거 없죠? 두 번째, 연주 시차라는 건 뭐냐? 연주 시차. 비슷한 건데 시차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가 태양이 있고 이 태양 주변을 지구가 공전을 한단 말이죠. 지구가 공전을 해요. 그때 지구의 위치가 여기 이 원에서 이 투까지 이렇게 공전을 해서 가는데 한 바퀴 도는데 1년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 원에서 이 투까지 가는 데는 몇 개월 차이가 나냐면 6개월 차이가 나겠죠. 그때 지구가 6개월 뒤에 자리를 이동했을 때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어떤 별을 바라봤다. 이 별을 바라봤을 때 가상의 이 하늘의 구를 만들면 이거 우리가 가상의 하늘의 구를 천구라고 하거든요. 그때 내가 이 별을 바라봤을 때 1번 위치에서 이 별을 바라보면 이 별은 여기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1번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랬다가 6개월 뒤에 내가 이 별을 다시 바라다 보면은 이 별이 어디 있는 것처럼 보이냐면 여기 2번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러면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함에 따라서 이 별은 계속 1번과 2번 사이를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죠. 그렇죠? 자, 지구의 뭐 때문에? 지구의 공전 때문에 6개월 간격으로 6개월 간격으로 반대쪽에 가니까 이 별을 바라보는 뭐가 생겨요? 시차가 생기죠. 아까 말했던 요 시차, 요 각도 세타가 생기잖아요. 근데 이 각도가 너무 작은데 연주 시차라는 건 뭐냐면 이거 우리가 봤던 이 시차 있죠. 이 시차의 절반, 여기 시차의 절반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겁니다. 각도예요, 각도. 음, 연주 시차다.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이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를 만들게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 여기에 태양이 있고 지구가 이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어떤 별은 지구에서 가까운 별이 있고 A라는 별이 지구에서 가까워요. B라는 별은 지구에서 멀어요. 그러면 A라는 별을 바라봤을 때의 연주 시차와 B라는 별을 바라봤을 때의 연주 시차를 비교하게 되면 이 각도는 멀리 떨어진 별의 각도가 더 어떻겠어요? 작겠죠. 그렇죠? 우리가 연주 시차라는 건 요 각도, 바라본 각도의 요 절반, 요 절반을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건데 연주 시차가 작은 별이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자, 연주 시차라는 건 각도였죠. 이 각도가 작을수록 어떻게 된 거예요? 멀리 있는 별이다라는 거죠. 그렇겠죠. 더 멀리 있는 별이 있으면 각도는 더 작아지겠죠. 음. 그러니까 연주 시차와 거리와의 관계를 우리는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이해하셨다면은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떤 공식을 끌어내냐면 별까지의 거리는 각도가 작을수록 거리가 먼 거니까 연주 시차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그래서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라는 이런 관계식을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연주 시차라는 건 각도인데
이 각도가 작을수록 별까지의 거리는 먼 거니까요.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다. 이런 관계를 우리가 이끌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랬을 때 이 각도를 연주 시차라는 이 각도를 측정해 봤더니 연주 시차가 1초. 자, 요거를 각도 중에서 초라고 하는 단위거든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읽어줄 때 이걸 초라고 읽어요. 점 두 개를 초라고 읽는데 각도의 단위인데 1초.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거리를 우리가 1이라고 하고 새로운 거리의 단위를 만들자라고 해서 PC 이렇게 쓰면서 이 거리의 단위거든요. 읽어줄 땐 이걸 파섹이라고 읽어요.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예요. 그래서 별의 연주 시차가 1초일 때 별까지의 거리를 1파섹이라고 하자라고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연주 시차가 만약에 2초예요. 각도가 더 커지는 거죠. 2초가 되면은 거리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더 가까워지는 거죠. 0.5파섹이 되는 거죠. 연주 시차가 만약에 0.5초예요. 그럼 0.5분의 1이니까 뭐가 돼요? 2가 되잖아. 거리는 2파섹이 되는 거죠. 자, 각도가 2배 커지면 연주 시차는 2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각도가 2분의 1이 되면 거리는 2배가 되는 거죠. 다 이 관계, 별까지의 거리와 연주 시차는 이런 반비례 관계에 있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아까 이야기하기로 했던 이 각도의 단위를 한번 새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각도의 단위는 도라는 단위가 있잖아요. 1도. 1도를 60등분을 한 거를 우리가 1분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1도는 60분이에요. 시간하고 똑같다 생각하면 돼요. 1분을 또 60개로 쪼개. 그럼 그걸 초로 만들었어요. 그러면 60분은 3600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 1도를 3600으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걸 우리는 그 각도를 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연주 시차라는 각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별이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각도는 매우 작아요. 도라는 단위로 나타낼 수 없기 때문에 새로운 분과 초라는 작은 단위로 우리가 표현하는데 보통은 다 이 초 단위로 표시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연주 시차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 연주 시차라는 것은 별을 보는데 바라보는 그 시차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이다. 왜 생기냐? 지구가 태양 주위를 공전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다. 그때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것은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어떤 별을 바라봤을 때 6개월 간격으로 바라봤을 때 요 전체 시차의 절반, 요 절반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연주 시차 각도를 얘기하는 거, 초단위의 각도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별까지의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별까지의 거리 우리가 파섹으로 표현하는데 이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각도를 이용해서 우리가 연주 시차라는 각도를 이용해서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을 지금 공부하고 있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내용을 가지고 봅시다. 첫 번째, 연주 시차가 먼저 나오죠. 시차라는 건 뭐냐면 두 지점과 물체가 이루는 각도를 말하는 것이다. 요 시차. 요걸 시차라고 한다라고 했었고요. 자, 연주 시차라는 건 뭐냐면 그 시차의 절반을 뭐라고 한다? 연주 시차라고 한다. 특히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봤을 때의 각도를 말하는데 그 시차의 2분의 1을 우리가 연주 시차다라고 생각한다는 거. 2분의 1을 해줘야 되는 거 좀 조심하시고 이유는 왜 생기냐? 지구가 뭐하기 때문에 공전하기 때문에 우리가 6개월 단위로 별을 바라봤을 때 별의 위치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때 각도를 가지고 우리가 별까지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라는 거고, 그때 1도는 60분이고 3600초에 해당한다라는 것이고요.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의 단위를 측정하는 단위 중에서 여러분들 광년이라는 단위도 들어봤을 거예요. 광년. 1광년이라는 거는 빛이 1년 동안 이동한 거리를 뜻하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 나왔던 우리 1파섹이라는 새로운 단위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연주 시차가 1초일 때의 거리를 말하는데, 이제 1파섹이라는 거리를 광년으로 환산하면은 대략 한 3.26 광년 정도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이것도 같이 함께 알아두세요. 네. 자, 그러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당연히 거리가 멀수록 어떻겠어요? 연주 시차는 작아지겠죠. 거리와 연주 시차는 뭐한다? 반비례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고, 그래서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를 어떻게 계산한다? 연주 시차분의 1로 계산한다. 각도가 작아질수록 거리는 멀어진다 라는 것이고, 이때 한계점이 있는데 100파섹 이상 떨어진 별들은 우리가 측정하기 어렵다라는 것도 가끔씩 물어보니까 알고 계세요. 왜 100파섹 이상의 거리를 이제 측정하기 어렵냐면은, 이 별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100파섹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100파섹이면 연주 시차가 얼마가 돼야 되냐면 0.01이 돼야 되잖아. 이 0.01초의 각도 이하로는 측정이 좀 어렵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 가지 별들이 나와 있고, 이 별들의 연주 시차가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거리가 나와 있는데, 네, 거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연주 시차가 지금 가장 작은 게 여기 스피카 가장 작잖아요. 거리는 가장 멀어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차가 작아질수록 연주 시차는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관계가 있다. 네. 지금 뭐 복잡해 보이지만 내용은 딱 하나예요. 거리가 멀수록 각도는 작아진다는 거죠. 그렇죠? 네. 자, 그다음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어려운 개념 별로 없습니다. 자, 문제를 간단히 봅시다. 자, 시차라고 하는 거, 관측자와 물체 사이 거리가 멀수록 시차가 클까요, 작을까요? 각도 차이가. 물체와 거리가 멀다 그러면 각도는 작게 나타나겠죠? 큰 것이 아니라 작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 2번. 연주 시차라는 건 우리가 별을 바라봤을 때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했을 때 나타나는 각도를 말한다. 어떻죠? 조심해야 될 거는 이 각도가 아니라 6개월 조심해야 되죠. 왜냐하면 얼핏 보면 맞지만 틀린 말이에요. 왜 틀렸어요?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어떤 별을 바라봤을 때의 이 각도를 의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이 각도는 시차인 것이고, 요거는 뭐다? 요건 시차인 것이고, 연주 시차는 뭐다? 그거의 절반. 요 시차의 2분의 1. 그 절반이 뭐다? 연주 시차라고 그랬죠? 조심하세요. 연주 시차는 각도의 2분의 1, 시차의 2분의 1을 말하는 것이다. 요 각도의 2분의 1을 말하는 거다. 조심하시고. 자, 3번. 연주 시차는 지구에서 먼 별일수록 작다. 어때요? 멀어지면은 각도는 작아지니까. 그죠? 맞는 말이죠. 가까운 별일수록 큰 것이고. 맞는 설명이고. 네 번째.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까지 거리 측정한다. 아까 마지막에 조심하라고 그랬죠? 10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연주 시차가 0.01초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측정이 어렵다 그랬어요. 네, 좀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2번. 지구에서 6개월 간격으로 별을 관측할 때 나타나는 시차로 알 수 있는 것. 자, 우리가 이 지구에서의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데, 이 지구에서 별을 봤을 때 내가 6개월 뒤에 6개월 뒤에 이 별을 바라봤을 때의 이 각도, 이 각도를 통해서 나는 뭘 측정할 수 있죠? 별까지의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고 그랬죠? 네. 3번. 자, 연주 시차가 다음과 같은 별까지의 거리는 몇 파섹인가? 자, 여러분이 이거 읽을 때 PC라고 읽으면 안 됩니다. 파섹, 별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단위라고 그랬고,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연주 시차라는 각도분의 1이다. 이때 거리의 단위는 방금 나왔던 파섹이 되는 거고 연주 시차의 단위는 초 단위를 쓴다라고 했었죠. 자, 그러면 연주 시차가 1초다 그러면은 자, 거리는 1초분의 1이죠. 그럼 얼마예요? 1이죠. 단위는 파섹. 따라서 거리 얼마? 1파섹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연주 시차가 2다. 그러면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 자, 2분의 1이죠. 0.5 단위는 파섹. 0.5 파섹이다. 자, 그다음 연주 시차가 0.5초다. 그러면 거리는 연주 시차 0.5분의 1이니까 2가 되죠. 단위는 파섹. 아, 여기는 2파섹 떨어진 별이 되겠구나. 자, 연주 시차가 0.25다라고 하면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 거리는 각도분의 1로 구한다. 그러니까 0.25분의 1이죠. 그럼 얼마예요? 4잖아. 4 파섹 이렇게 구한다고요. 별거 없죠, 여러분. 각도가 작아지면 거리는 멀어진 거다. 지구에서 거리가 멀수록 별까지 이루는 각도, 연주시차는 작아진다. 그때 구하는 공식은 연주시차분의 1로 거리를 구한다. 별거 없잖아요. 그죠?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태양주를 공전하는 지구가 1번에서 6개월 뒤에 2번 위치로 갔다. 여기 1번 위치에서 6개월 뒤에 2번 위치로 갔다는 거예요. 그때 어떤 별을 바라본 거죠. 별 S를 바라봤는데 이때 바라본 각도가 지금 여기 0.4초라고 나온 거죠. 자, 여러분이 별의 시차는 자, 시차는 얼마인가 그랬어요. 시차는 그냥 이 각도를 말하는 거죠. 이 각도. 따라 시차는 얼마예요? 0.4초가 되는 거고요. 초라고 읽어야 되는 거죠. 초. 각도의 단위라고 했어요. 자, 별 S의 연주 시차는 얼마인가? 자, 연주 시차는 어떻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시차의 얼마? 2분의 1. 이렇게 반 갈라가지고 요 반, 요 절반이 바로 뭐다? 이게 바로 연주 시차다. 0.2초가 되겠죠? 0.2초. 이게 연주 시차가 되는 것이고. 자, 그렇다면 거리는 얼마냐? 자, 우리 거리 어떻게 구했어요?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 0.2분의 1. 그럼 얼마예요? 5죠. 단위는 파섹, 5파섹이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별 S까지의 거리가 2배 멀어진다면. 자, 여러분, 이거는 또 우리가 거리를 다 구할 필요 없는 것이 거리가 2배 멀어졌다? 거리와 연주 시차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푸는 거죠. 왜? 자, 이 거리가 2배 늘기 위해서는 연주 시차는 얼마가 돼야 되는 거죠? 2분의 1로 감소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서 측정한 연주 시차가 얼마였어요? 0.2초가 처음에 연주 시차였으니까 이 연주 시차의 반으로 줄어들어야 되겠죠? 0.1초가 되는 겁니다. 거리가 2배가 되려면 거리가 2배가 되면 각도는 그거의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처음에 각도가 0.2초였다. 그러면 거리가 2배로 멀어질 때의 연주 시차는 얼마냐? 각도가 2분의 1로 줄어든다. 0.1초가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할 수 있겠어요?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거리와 연주 시차의 관계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자, 5번. 연주 시차가 다음과 같을 때 가장 가까운 별은 무엇이냐? 자, 늦게 들어온 친구를 위해서 다시 한번 연주 시차를 설명하자면 연주 시차라고 하는 것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는 누구? 바로 지구. 지구가 6개월 간격으로 제일 끝과 끝으로 갈 거니까 6개월 간격으로 지금 끝과 끝으로 갈 텐데 이때 어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을 볼 거란 말이에요. 이 별을 봤을 때 6개월 전에 바라봤을 때의 별의 위치와 6개월 후에 봤을 때의 별의 위치 사이에는 이 각도 차이가 생기게 되는데 이 각도 차이를 우리는 시차라고 하고 이 각도의 절반, 이 각도의 절반, 여기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절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1년을 주기로 바뀌는 시차. 그래서 연주 시차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연주 시차라는 값으로 표현을 한다. 각도란 뜻이에요. 단위는 초라고 이야기한다고 그래서 몇 초냐. 그랬을 때 이걸 가지고 우리는 거리를 구하는데 별 가지의 거리와 이 각도의 관계는 뭐냐면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의 관계에 있다.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각도가 초단위고 거리는 우리가 파섹 단위인데 그래서 연주 시차가 1초인 별의 거리를 우리는 1파섹이라고 정했다. 그러면 연주 시차가 작을수록 작아질수록 이 전체 값은 커지니까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진다는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각도가 작아질수록 자, 더 먼 별이 있다 그러면 당연히 이 별을 바라볼 때의 6개월 후에 이 각도 차이를 보게 되면은 당연히 이 각도는 작아지게 되는 거죠. 처음보다. 그러니까 거리와 연주 시차의 관계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장 가까운 별을 고르라 이 말은 거리로 따지면은 거리가 가장 짧은 걸 구해라. 거리가 가장 짧은 걸 구해라는 것은 연주 시차는 가장 큰 각도를 골라라 이 말하고 똑같다고요. 반비례 관계니까. 그렇죠? 그러면 연주 시차가 가장 큰 거를 고르면 되겠죠? 답은 그래서 마가 되는 거죠. 어렵지 않죠? 네, 이렇게 접근해서 푸시면 되겠어요.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 시차에 반비례한다. 자, 문제를 좀 볼게요. 내신 숙숙 문제를 보겠습니다.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의 관계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차와 연주 시차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했습니다. 자, 채팅창에 답 남겨주세요. 채팅창에 답 보내주세요. 그렇죠. 잘했습니다. 그렇죠. 개념을 잘 잡고 있으면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닙니다. 네,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4번에 있는 그림 가지고 설명하면 되게 쉬울 것 같은데 이거죠, 이거. 그렇죠? 음. 지금 내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는데 그때 별을 바라봤을 때 이 별을 바라본 각도의 절반. 이 절반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연주 시차다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별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면 이 연주 시차는 커지겠죠. 따라서 연주 시차와 별까지의 거리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보시면 되는데 시차, 각도 차이인데 거리가 멀수록 각도 차이는 작아져야 되겠죠. 각도가 작을수록 먼 거죠, 거리가. 음, 음. 여러분들 이렇게 길을 가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뭐 어렵지 않게 겪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길을 가는데 가까이에 이렇게 전봇대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지나가면 이 전봇대가 이만큼 옆으로 쑥 지나간다고요. 여러분이 가까이 있는 전봇대는. 그런데 저 멀리 있는 산은요. 내가 이만큼 지나가도 산은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잖아. 각도가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멀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달은 어때요, 달? 달을 바라본 적 있어요? 그러면은 달은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처럼 보이죠. 차 타고 가면. 왜냐면 너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각도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에 달이 계속 날 따라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적 없어요, 여러분들? 추석 때 이럴 때 곧 한 달 있으면 추석인데 차를 타고 가는데 선생님 그런 적 있어요. 차 타고 가는데 이 달이 계속 날 따라오는 거야, 보름달이.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엄마 달이 계속 날 따라와요. 막 이랬거든 내가. 귀엽잖아요.
엄마 다리 계속 날 따라와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엄마가 뭐라고 했냐? 병원 한번 가보자. 아, 농담이고 뭐라고 했냐면 낭만적이셨어. 어, 달이 너를 좋아하나 봐. 이렇게 얘기하셨단 말이죠. 어머 낭만적이에요. 그쵸? 병원 가자고 안 하고.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뭡니까 지금? 거리가 너무 머니까 내가 아무리 움직여도 각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보세요. 가까이 있는 전봇대나 나무 같은 거는 지나가면 숭숭 지나가잖아. 그러니까 그게 시차예요, 그게. 내가 가까이 있으면은 각도 차이가 많이 생기고 멀리 있으면은 각도 차이가 조금 생긴다는 거죠. 그렇죠? 같은 말이 아니겠습니까, 이거 그지? 그게 바로 연주 시차를 이용해서 별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거다. 그래서 1번의 답을 보게 되면은 몇 번이다? 5번이 되는 건데요. 1초인 거리의 1파섹이다. 우리가 별까지의 거리, 요거 기억합시다. 공식.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의 관계에 있다. 이걸 기억하자라는 거죠. 네, 됐습니다. 자, 3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보내준 친구들은 아주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별을 관측한 모습이다.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잡히시죠? 감이 잡힐 것 같아요. 그죠? 연주 시차. 계속 연주 시차만 갖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어, E1, S, E2다. E1, S, E2라는 건 요각도를 말하는 건데, 요각도가 연주 시차는 아니죠. 요건 시차라고 하는 거야, 시차. 얘는 시차다. 요거는 시차고, 연주 시차는 그거의 절반. 요 절반을 우리는 연주 시차라고 한다고 했죠. 자, 이거 항상 유의하시고, 그래서 요게 아니라 요거의 2분의 1이 연주 시차다라는 거. 니은 S의 연주 시차는 연주 시차가 멀수록 작아져야 되는 거죠. 그렇죠? 틀렸고 지구가 공전한다는 증거도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거꾸로 이 지구가 공전한다는 증거가 돼요. 계속 별이 한쪽에서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좌우로 왔다 갔다 한다는 것은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돌고 있다. 공전의 증거가 되는 거예요. 답은 그래서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잘 하셨고요. 자, 4번, 5번도 중요하니까 다시 같이 풀어볼게요. 4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4번 풀어보세요. 재밌죠?
자,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억. 연주 시차는 얼마일까요? 항상 이 그림이 나오면 우리는 연주 시차를 습관적으로 찾아보는 습관을 가져야 되겠죠? 연주 시차는 요 각도의 얼마다? 절반이다. 따라서 연주 시차는 얼마다? 요거의 절반이니까 0.5초가 바로 뭐다? 얘의 연주 시차가 된다. 자, 연주 시차를 구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해보겠어요? 거리를 구해보는 게 좋겠죠? 자, 거리는 연주 시차분의 1이니까 0.5분의 1이니까 2죠. 2파섹. 거리도 구했죠, 지금. 자, 두 가지를 다 구해야 되는, 이런 문제 나오면 항상 두 가지를 구하세요. 첫 번째, 연주 시차를 바로 찾으셔야 되고, 얼마? 0.5초다. 두 번째, 별까지의 거리는 얼마다? 0.5분의 1이니까 2파섹이다. 이렇게 구해놓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네. 그러면 연주시차는 1초가 아니라 0.5초가 돼야 되니까 틀렸고요. 거리는 18색이 아니라 2파색이 되어야 하니까 틀렸고요. 자, 멀리 있는 별은 연주시차가 작아지게 되겠죠? 맞다. 답은 3번 디귿이 됩니다. 네, 잘하셨고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기 방금 했던 것처럼 여기서 우리가 방금 에서 구했던 것처럼 연주 시차는 0.5초였고 그다음에 거리는 2파섹이었어요. 여기에서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 자,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지면 어떻게 되겠느냐? 자,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진다는 거는 4파섹이 된다는 거예요, 거리가. 거리가 두 배로 멀어진다라는 거죠. 그러면 연주 시차는 그거에 어떻게 돼야 돼요? 역수라고 그랬죠, 반비례. 거리가 두 배 늘어나면 연주 시차는 2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야? 0.25초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네, 관계도 잘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잘 하셨어요. 자, 나머지 문제들은 이제 이렇게 접근하셔서 푸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여기 10번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10번. 이제 관계를 가지고 푸는 문제인데 10번 한번 풀어보세요. 십 번이요, 10번. 아, 이렇게 실수하기가 좋은 문제입니다. 이게 10번은 실수하기가 좋아요. 다시 풀어보세요. 이 별의 연주 시차는 몰라서 틀리는 게 아니라 실수로 틀리는 경우가 많아요. 뭐 구하는 방식이 잘들 하셨습니다. 잘 하셨는데요. 이제 구하는 방식이 몇 가지 방식이 있는데 뭐 실제 거리를 측정해도 돼요. 왜냐면 우리가 뭘 알고 있습니까? 우리는 공식을 알고 있죠. 어떻게? 별까지의 거리는 뭐분의 뭐 연주 시차분의 1이다라고 하는 이 공식을 이용해서 틀리기 싫으면 그냥 이 공식을 이용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얘 연주시차를 지금 1초 알려줬고 여기서 연주시차 0.25초 알려줬으니까 여기서의 거리는 이 1초분의 1이니까 1파섹이 되는 것이고 두 번째 얘의 여기서의 거리는 0.25분의 1이니까 4파섹이 되는 거죠. 그래서 1파섹과 4파섹 해가지고 1대 4 이렇게 구해도 돼요. 이렇게 구해도 되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지금 S2의 거리를 보게 되면 연주 시차를 보게 되면은 연주 시차의 B S1 대 S2의 B가 몇 대 몇이에요? 4대 1이잖아요.
연주 시차의 비가 4대 1이니까 거리의 비는 1대 4인 거죠. 반대니까. 반비례니까. 이렇게 구하면 돼요. 네. 이렇게 구해도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실수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쉽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떻게 판단할 수 있냐면 자, 보세요. 일단 기본적으로 보자. 지금 S1과 S2의 거리의 비를 구하라 했잖아요. 그럼 지구가 여기 있는데 S1이 당연히 가깝고 S2가 당연히 멀잖아요. 그러면은 4번하고 5번은 무조건 답이 될 수 없는 거죠. S2의 거리가 더 멀잖아요. 그렇죠? 당연히 S2가 커야 되잖아요. 따라서 일단은 지워놓고 요 세 개 중에 고르면 되겠죠. 그러면 실수할 일이 많이 줄어들겠죠. 네. 당연히 거리가 S2가 머니까요. 자, 방식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실수하지 말아라.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11번 같은 문제, 이런 문제도 많이 출제가 돼요. 자, 이 문제는 그림을 해석하기가 좀 힘들어서 그렇거든요. 지구에서 별 가와 나를 6개월 간격으로 관측한 모습이다. 옳은 것을 골라라 했을 때 이 사진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몰라서 잘 이해가 안 돼서 못 푸는 경우가 좀 있거든요. 네, 한번 풀어보세요. 아, 네, 헷갈리죠. 네, 헷갈릴 수 있어요. 네, 헷갈릴 수 있어요. 네, 답이 좀 갈리네요. 네,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까요? 네, 이 그림을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냐면 지금 여기에 중앙에 별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하면요. 요 나라는 별이 요만큼 갔다가 요만큼 왔다는 거예요. 다라는 별은 요만큼 왔다가 요만큼 왔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나라는 별의 연주 시차는 여기가 되는 거고 가라는 별의 연주 시차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각도가 더 가가 더 크잖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말일까? 자, 여기서 뭘 비교할 수 있다? 연주 시차를 비교할 수 있다. 이 사진으로. 각도는 가와 나를 비교했을 때 연주 시차는 가가 더 크다. 그렇다면 거리는 가와 나 중에서 누가 더 가깝다? 가가 더 가깝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가가 가까운 별이고 나가 먼 별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기억. 가는 연주시차가 더 크다. 맞죠? 각도가 더 크죠? 자, 니은 가가 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거죠. 디귿. 자, 조심할 건데, 공전은 아니다. 무조건 공전만 보고 맞다 가면 안 돼요. 별이 지구를 공전하기 때문이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공전하기 때문인 거죠. 실수 조심, 함정 조심하시고요. 답은 그래서 1번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풀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거리를 우리가 간격으로 보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연주시차 관계 이해하셨다면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나머지는 좀 한번 해보시고요. 음, 자, 두 번째, 이번에는 방금은 이제 별의 연주시차와 연주시차하고 거리의 관계, 음, 별까지의 거리는 연주시차 어떤 관계가 있다? 반비례 관계가 있다. 연주시차분의 1의 관계에 있다라고 했어요. 자, 거리는 연주시차에 반비례한다. 이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다음으로 공부할 건 뭐냐면 또 거리인데 거리에 따른 별의 밝기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렇다면 밝기는 거리에 따라 어떤 영향을 주는가, 밝기와 거리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거를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밝기를 나타내는 걸 우리가 별의 등급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등급이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고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별의 밝기와 그다음에 거리와의 관계.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요.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지금 여기 왼쪽에 지금 별이 있다. 그럼 별로부터 이 별빛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거리가 한 배 떨어진 곳에 있는 곳에 비치는 밝기가 이만큼이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거리가 두 배 멀어지게 되면은 이 거리가 1에서 이 거리가 2로 멀어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비례식에 의해서 닮은 비에 의해서 요 사각형의 가로 세로도 두 배씩 늘어나는 거죠. 그렇겠죠? 그러면은 이 전체적인 이 사각형 전체를 비춰야 하는 건데 여기서 나온 빛이 이 사각형 하나를 밝기를 비추는 빛이 이 사각형 네 개를 비춰야 하니까 결국에는 요 사각형 하나의 밝기만 비교하게 되면은 이 사각형 하나의 밝기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분의 1의 밝기가 되는 거죠. 밝기가. 얘를 1이라고 하면 1에서 똑같은 면적의 밝기가 4분의 1의 밝기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 네 개의 밝기를 합쳐야 요 하나의 밝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면적의 밝기는 그러니까 4분의 1로 나눠 갖게 되는 거죠. 따라서 거리가 두 배 늘어나면 밝기는 4분의 1이 된다. 즉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뭐가? 별의 밝기는. 별이 빛나고 있는데 별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그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해서 어두워지고 있는 거예요. 별이. 네, 이 관계 이해되실까요? 동일한 빛을 가지고 면적을 비추는데 거리가 두 배가 되면 면적이 네 배가 되는 거죠. 그 네 배가 되는 곳에서 동일한 면적을 비추는 밝기는 4분의 1로 줄어들게 된다. 이 뜻이에요. 음. 내가 지금 여기 1번에 이렇게 서 있고 2번에 서 있을 때 2번에 서 있는 사람이 느껴지는 저 별의 밝기는 1번 사람이 느끼는 것보다 4분의 1의 밝기처럼 느껴지겠다 이거지. 가로등에서 멀어졌을 때 동일한 면적에서 느끼는 빛의 밝기는 그렇게 느껴진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별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이해되셨겠죠? 자, 그러면 문제를 볼게요. 오른쪽에. 네. 자, 1번 문제 볼게요.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똑같은 그림 나와 있어요. 네. 관측자가 A의 위치로 B의 위치로 멀어지게 되면은 이 가의 밝기는 각각 원래 밝기의 얼마만큼으로 어둡게 보이겠는가? 어떻게 보이겠어요? 네. 지금 관측자의 위치가 지금 여기 써 있어요. 관측자의 위치가 지금 여기다. 내가 지금 여기 서서 이 별을 바라봤다. 별을 바라봤어. 바라봤을 때 별의 밝기가 지금 내가 서 있는 곳의 면적의 밝기였어요. 그러면 이 거리가 두 배만큼 멀어지게 되면은 이 관측자는 여기 서 있게 되는 건데 여기 서 있으면은 나는 동일한 면적에서 느끼는 내 밝기는 얼마가 되겠어요? 거리가 두 배면 밝기는 2의 제곱분의 1, 4분의 1배로 어두워지게 되는 것이고 B로 가게 되면은 내가 느끼는 것은 나는 이 중에 한 곳에만 서 있어서 별의 밝기를 봐야 되는데 그러면 나는 3의 제곱분의 1배만큼 어두워져서 저 별의 밝기를 느낀다라는 거죠. 이 별을 바라봤을 때 거리가 먼 데 있는 사람이 바라볼수록 거리의
제곱분의 1배만큼 밝기가 어두워진다라는 거죠. 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어둡게 보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A는 얼마만큼으로 어두워지냐면 4분의 1배, B는 9분의 1배만큼으로 어둡게 보인다. 처음보다 4분의 1로 보인다. 처음보다 9분의 1로 보인다. 이 뜻입니다. 되시겠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 별의 밝기를 나타낸 걸 우리가 등급이라고 그래요. 별의 등급. 음. 처음에 이제 그리스 학자가 먼저 야, 저 밤하늘의 별을 보고 어떤 별은 봤더니 이 별이 굉장히 밝은 거야. 이 사람 이름이 누구냐면 히파르코스예요. 이 히파르코스라는 사람이 이 별을 봤는데 이 별은 굉장히 밝아. 근데 저기 있는 별은 똑같은 별인데 어두워. 그래서 야, 공부 잘하는 애들 1등이잖아, 1등. 그래서 별이 가장 밝은 거를 1등급으로 분류하고 가장 어두운 거를 여기서 6등급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별이 가장 밝은 거,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그 다음 이런 식으로 등급을 바꿔서 가장 밝은 거를 1등급, 그 다음 2, 그러니까 6등급, 가장 어두운 걸 6등급까지 만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이에다가 3, 4, 5등급을 만든 거예요. 그 사이에 이제 별들이 밝기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이렇게 별을 나누고 나서 1등급에 가까워질수록 성적 생각하면 돼요. 가장 밝다. 조심해야 될 거는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1등급으로 갈수록 밝은 것이고 6등급으로 갈수록 어두운 별이다. 이렇게 상대적인 별의 등급, 밝기의 등급을 만듭니다. 이게 바로 별의 등급이었어요. 최초의 등급. 자, 이렇게 한 다음에 과학이 발전하면서 보니까 어떻겠어요? 이렇게 히파르코스가 만들었던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별이 있었는데 얘가 1등, 2등, 3등, 4등, 5등, 6등 있었는데 1등급보다 밝은 별이 또 발견이 될 거 아니에요. 과학이 발전하니까 더 밝은 별도 있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어떡하지? 그랬더니 야, 그러면 걱정할 거 없어. 우리는 정수라는 수가 있잖아. 0을 만들자. 뭐 0등급보다 더 밝으면 어떡하지? 마이너스 1등급 하자. 더 밝으면 어떡하지? 뭐 어려워. 마이너스 2등급 하자.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6등급보다 더 어두운 별도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면 7, 8, 9 이렇게 만들자, 이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확장이 된 거죠. 처음에는 1에서 6등급까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확장해가지고 더 많은 밝게 등급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이때 이 별의 1등급 차이, 2등급에서 1등급으로 가면은 별이 밝아지는 거죠. 몇 배 밝아지냐면 2.5배만큼 밝아진다. 밝기는 약이지만 약 2.5배 차이만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1등급인 별과 2등급인 별이 1등급 별은 2등급보다 몇 배 밝은 거예요? 2.5배만큼 더 밝은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3등급인 별과 1등급인 별은 몇 배 밝은 걸까요? 3등급보다? 2.5 곱하기 2.5배 밝은 거죠. 얘는 2.5 곱하기 2.5, 즉 2.5의 제곱배만큼 밝은 거예요. 자,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 4등급 별도 있겠고 5등급 별도 있겠고 6등급 별도 있겠죠? 쭉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4등급인 별의 밝기는 3개 등급 차이니까 2.5의 세제곱배고 4개 등급 차이는 4제곱배고 5배 차고 나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책에 별의 등급. 자, 보겠습니다. 등급을 나타내는 방법이 뭐냐? 숫자를 이용해서 등급으로 나타낸다. 등급이 작을수록 밝은 별이다.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로 표현하고 6등급보다 어두운 별은 7, 8, 9등급으로 표현한다. 그 사이 만약에 그 사이에 밝기에 있다 그러면 소수점을 이용해서 2.1등급, 마이너스 1.5등급도 표현할 수 있다. 자, 등급과 밝기의 차이는 보게 되면 1등급 차이마다 약 몇 배 차이 난다고요? 약 2.5배 차이 난다. 이거 별표 좀 쳐놓으시고요. 음. 그래서 따지고 보면 여기 1등급 차이는 약 2.5배 차이가 난다. 그런데 2등급 차이는 그거의 제곱배, 3등급 차이는 세제곱, 4등급 4제곱, 5등급은 5제곱배 차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표에 보면은 여기 여러분들 등급 차와 밝기 차이가 있죠? 자, 요거는 좀 체크를 해두시고 특히 이 5등급 차이가 나는 거에다 별표 좀 쳐다볼까요? 5등급은 2.5의 5배, 5제곱배니까 대략적으로 하면은 100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5등급이면 몇 배, 약 100배 차이, 100배 밝아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또는 반대로 100배 차이가 나면은 5등급 차이가 난다고 해서 등급을 찾아낼 수도 있는 거예요. 요 관계. 되시겠죠? 네. 등급으로 표현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2번. 1번 볼게요. 별의 밝기는 숫자를 이용하여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 등급으로 나타낼 수 있다. 맞죠? 자, 히파르코스는 별을 밝기에 따라서 1에서 6등급까지 구분했다. 그렇죠? 자, 1등급인 별은 6등급인 별보다 더 어둡다? 아니죠. 등급이 낮을수록 밝다 그랬죠? 1등급보다 밝은 별은 0,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등급으로 나타낸다? 그렇다. 별의 밝기가 4와 5등급 사이일 때는 소수점을 이용해 나타낼 수 있다. 그렇죠? 자, 6번에 별표 좀 치시고 1등급과 6등급인 별은 약 100배 차이가 난다. 자, 1등급에서 6등급까지 가려면 몇 등급 차이예요? 2, 3, 4, 5, 6. 자, 조심해야 됩니다. 1등급에서 6등급은 5등급 차이예요. 5등급 차이면은 2.5배의 5제곱. 대략적으로 이게 몇 배라고 그랬어요, 이게? 100배라고요. 5등급 차이면 100배 차이 난다. 그래서 맞다. 시험에 잘 물어보는 거예요. 5등급이면은 100배 차이예요. 1등급과 6등급이 5등급 차이 나는 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자, 1등급인 별은 2등급 별보다 6배 밝은 게 아니라 약 2.5배 밝다 그랬죠? 네, 이렇게 해서 정의를 잘 개념을 잘 잡아두기 바래요. 되셨죠?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등급을 나타낸 것이다. 1번 가장 밝은 별은 무엇인가? 자, 가장 밝은 별은 등급이 지금 나왔죠. 여기 등급. 등급이 어떨수록 밝은 거라고 그랬어요? 등급이 낮을수록 작을수록 밝은 거라고 그랬죠? 그럼 가장 밝은 건 누굽니까? A죠. 가장 어두운 건 누구겠어요? 등급이 가장 어떤 거 찾으면 되겠어요? 가장 큰 거 찾으면 되겠죠? D가 되겠네. 4등급. 가장 밝은 별은 가장 어두운 별에 비해서 몇 배 더 밝냐? 자, 가장 밝은 건 지금 누구예요? A란 말이지. A가 지금 마이너스 1등급이에요, 여러분. D는 얼마예요? 4등급이에요. 그러면 A는 D에 비해서 몇 배만큼 더 밝냐? 이거 찾으라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제 나오면 선생님처럼 푸는 게 제일 실수하지 않아요. 수직선을 긋는 게 제일 편해요. 수직선을 그어서 여기 A라는 별의 등급을 쓰세요. 마이너스 1 쓰시고 D라는 별의 등급을 쓰세요. 4 쓰세요. 그 다음 요 사이에다가 숫자를 넣어. 0, 1, 2, 3 넣을 수 있지. 그치? 그러면 여기 한 상태에서 찾아가는 거야. D에서 하나, 둘, 셋, 넷,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5등급 차이란 말이에요. 자, 5등급 차이면 몇 배라고요? 100배라 그랬죠.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실수하지 않고 100배를 찾는 방법이에요. 그냥 이거 이렇게 하면은 물론 뭐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선생님 5등급인데요. 눈에 딱 들어온 사람도 있어. 근데 은근 이거 실수 많이 한다. 수직선을 그어서 이렇게 찾는 것이 뭐 시간도 오래 안 걸리잖아요. 가장 정확한 방법이니까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네, 꿀팁이었고요. 자, 4번. 3등급인 별이
100개만큼 모여 있다면 이는 몇 등급 별 한 개의 밝기와 같으냐? 자, 이런 문제도 시험에 잘 나와요. 자, 이거 한번 풀어보세요. 어떻게 풀어야 될까? 3등급 별이 100개 모여 있어? 그럼 몇 등급짜리 별이 될까 이거예요. 자, 힌트를 주자면 3등급짜리 별이 100개 모여 있다는 말은요. 이 말은 결국에 3등급짜리 별의 밝기에 100배만큼 되었다라는 거랑 똑같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밝기가 100배 된다는 거는 몇 등급 차이라고 그랬어요? 5등급 차이라고 했죠? 자, 여기 힌트입니다. 그럼 3등급보다 5등급이 커져야 되나 5등급이 작아져야 되나만 생각하면 되겠죠? 네. 같이 해볼까요? 자, 수직선을 그어 본 다음에 여기에 0,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한번 써보시고 3등급인 별이 있었어요. 근데 얘가 100개가 모였어요. 100개가 모였다는 건 100배의 다른 말과 똑같은 거야. 그럼 5등급 차이라는 거예요. 5등급이 더 밝아지겠죠? 2번이 답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3등급인 별이 있었는데 100배만큼 밝아지려면 하나, 둘, 셋, 넷, 5등급만큼 가야 요 마이너스 2등급인 애가 3등급보다 몇 배 밝은 거예요? 100배 밝은 별이라고요. 그 얘기는 3등급짜리 별이 100개 모여 있으면 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마이너스 2등급짜리 별 하나의 밝기와 3등급짜리 별 100개의 밝기는 같다라는 말과 같은 거라고요. 이해되세요? 자, 요거를 잘 이해하셔야 되고요. 다시 한번 볼게요. 이렇게. 자, 우리가 별의 등급을 표현할 때 등급이 낮아질수록 밝기는 밝아진다. 1등급 차이는 2.5배다라고 했거든요. 음,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방금 이 문제 3등급짜리 별이 모여서 100개가 됐어. 이 100개가 됐다. 3등급짜리 별이 모여서 100개가 되었다. 이 말은요. 3등급짜리의 별의 밝기가 곱하기 100이니까 100배만큼 밝아졌다면 이라는 말과 같은 거고요. 100배만큼 밝아졌다는 이 말은 5등급이 더 아래로 내려가는 거죠. 5등급이 더 내려갈 수 있는 등급이 된 거죠. 100배만큼 밝아지면. 따라서 3등급에서 100배만큼 가려면 5등급 차이니까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마이너스 2등급이 된 거와 마찬가지다. 자, 요건 이해되죠? 3등급과 마이너스 2등급의 차이가 밝기가 100배 차이 나는 건 이해하시잖아요. 그죠? 그 얘기는 3등급짜리 별 100개를 모아놓으면 마이너스 2등급이 된다.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라고요. 네. 시험에서 은근히 많이 나오고 많이 틀릴 수 있는 문제니까 잘 기억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이제 나오게 될 거예요. 자, 어떻게 나오냐? 이렇게 출제가 돼요. 자, 이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책 94페이지를 보도록 할까요? 94페이지. 자, 94페이지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별까지의 이제 유형, 뭐 어떤 유형이 나오냐. 자, 밝기를 물어보는데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고 했었죠. 그죠? 음.
자, 유제 1번을 보시게 되면 어떤 별까지의 거리가 3배만큼 멀어진다? 그럼 밝기는 어떻게 되느냐? 관계식을 이용하는 거죠. 밝기는 뭐에? 거리에 제곱에 반비례한다. 따라서 거리가 3배만큼 멀어졌다? 그러면 밝기는 3의 제곱분의 1로 줄어든다. 얼마? 9분의 1배로 줄어든다라는 거를 할 수 있는 거죠.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 푸셔야 돼요. 네, 이게 내용적으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헷갈리는 거지, 우리가. 그렇죠? 개념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잡아야 되는 겁니다. 자, 유제 2번 볼게요. 어떤 별까지의 거리가 10분의 1로 가까워지면 별의 밝기는 어떻게 되는가? 자, 이거 똑같죠? 밝기는 이 공식 써놓고 하시는 거예요. 밝기와 거리가 문제에서 나왔다. 그러면 밝기와 거리 관계를 써놓으세요. 거리의 제곱 반비례한다. 근데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대요. 그럼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으면은 거리가 10분의 1로 줄어들었는데 그거의 제곱배만큼이니까 밝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100배만큼 밝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공식을 써놓고 거리에다가 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써주면 밝기가 어떻게 되는지 나오는 거지. 네, 이런 식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이것처럼 등급 차이를 물어보는 건데요. 자, 2등급인 별은 5등급 별보다 몇 배 밝냐? 자, 2등급과 5등급은 몇 등급 차이인지를 알아야 되겠죠? 4, 3, 2. 그렇죠? 3등급 차이잖아요. 자, 3등급 차이라는 것은 한 등급 차이가 2.5배 차이가 나니까 2.5의 세제곱배라고요. 여기 2.5의 세제곱배는 여기 등급차 2.5의 세제곱배는 약 16이라고 되어 있죠. 네, 16배만큼 밝다라고 할 수 있는. 자, 밝기가 4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은 별은 몇 등급이냐? 좀 아까 했던 문제랑 이거 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다는 거지. 자, 100배 밝다는 것은 아까 얘는 뭐라고요? 2.5배의 5제곱과 같은 거고 그 얘기는 결국에 5등급 차이라는 거예요. 100배 차이라는 건 5등급 차이라는 말과 같은 거고 그러면 4등급인 별보다 100배 밝은 애가 누구냐라는 거니까 4등급 여기 쓰면은 밝아지려면은 더 등급이 작아져야 되잖아. 그러면 3, 2, 1, 0, 마이너스 1. 하나, 둘, 셋, 넷, 5등급만큼 밑으로 내려가면 된다는 거지. 그럼 몇 등급이에요? 마이너스 1등급짜리 별이다. 이렇게 찾는 거죠. 돼요? 좀 알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5번을 볼게요. 자, 이렇게도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1등급인 별의 밝기가 약 40분의 1로 줄어든다. 자, 여기 문제에서 여기 표에서 보시면 여기 4개 등급이면은 약 40배. 이 표가 주어질 거예요. 시험 문제에서는. 음. 자, 1등급 별의 밝기가 40분의 1로 줄어든대. 그럼 지금 어두워진 거잖아요. 밝기가. 자, 그러면 우리는 별의 밝기와 거리와의 관계를 보시면 이건 거리 관계를 볼 필요 없지. 등급만 보면 되니까. 자, 지금 몇 등급 차이 나는 거다? 아, 이것은 4등급 차이구나. 근데 40분의 1로 줄어들었으니까 얘는 어두워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두워진 거니까 등급이 1등급에서 올라가야 돼, 내려가야 돼? 올라가야지. 4개. 하나, 둘, 셋, 4개. 이게 올라가야죠. 2, 3, 4, 5. 아, 이 별은 5등급 별이 되는구나.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별의 밝기와 등급. 은근히 헷갈리죠. 그렇죠?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건 아닌데 헷갈린다.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은 방금 이야기했던 것처럼 별이
여러 개 모여 있을 때의 등급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거든요. 아까 100개 모여 있었다고 했잖아. 그거랑 똑같은 건데 5등급짜리 별이 16개가 모여 있다. 자, 16개가 모여 있다는 말은 16배 밝아졌다는 말과 같은 것이고 이 16배는 위에 표에서 보게 되면은 몇 등급 차이냐? 3등급 차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16배는 대략적으로 2.5의 세제곱배거든요. 한 등급에 2.5배 차이 나니까 3등급이면은 2.5의 세제곱배 약 16배. 그래서 16개가 모여 있다는 거는 3등급 차이가 됐다라는 말과 똑같은 것이고 이때 별 한 개의 이 5등급짜리 별이 16개가 모여 있다 그러면 이 5등급짜리 별이 모여 있는데 3등급 차이 난다. 하나, 둘, 세 개. 여기 4, 3, 2. 2등급의 별 밝기와 같아진다 이 말인 거죠.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자, 7번. 전구 한 개의 밝기가 3등급으로 보인다면 전구 한 개가 3등급이에요. 그런데 100개의 밝기는 얼마냐? 그러면 얘는 100배만큼 밝아졌다. 100배만큼 밝아졌다는 거는 아까 5등급 차이라고 그랬어요. 2.5의 5제곱이 5제곱이 100배라고 했으니까 100배 밝아졌다는 것은 5등급 차이라는 거죠. 100배만큼 밝아졌다는 거는 몇 등급 차이라고? 5등급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100개가 모였어요. 그럼 3등급인 별이었는데 100개가 모였어 그러면 더 밝아지니까 아래쪽으로 가야 되겠죠. 하나, 둘, 셋, 넷, 5개. 그러면 2,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등급인 별이 되는 거죠. 좀 아실까요? 좀 알겠어요? 어때요? 네, 좀 이해가 되죠? 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별의 밝기와 등급이었습니다. 되겠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았는데요. 바로 92페이지에 보게 되면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있어요.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뭐냐면요. 우리가 아까 별의 밝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뭐였다? 등급이었다. 등급을 예를 들었고, 뭐 1등급이 있었고, 2등급이 있었다. 그랬을 때 이 등급이 작아질수록 더 밝은 별이다. 라고 이야기했고, 등급이 커질수록 더 어두운 별이다. 라고 이야기했죠. 음. 그랬을 때 우리가 지구에서 이렇게 서가지고 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떤 별을 봤을 때 이 A라는 별과 이 B라는 별을 봤을 때 내가 어떤 별이 더 밝은지 등급을 매길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A라는 별을 봤더니 A라는 별은 너 1등급이야. B라는 별을 봤더니 너 2등급이야. 이렇게 등급을 매긴 거잖아. 이렇게 내가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의 겉으로 봤을 때 얘의 밝기를 나타낸 거. 이걸 우리가 무슨 등급이라고 하냐면 겉으로 봤을 때의 등급이다. 그래서 겉보기 등급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겉보기 등급의 문제는 뭐냐면 별의 거리가 다르다는 게 문제예요. 음, 별의 거리가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내가 여기 있는데 이 A라는 별의 밝기가 이 정도인데 B라는 별의 밝기가 더 세요. 밝아 원래는 더. B가 더 큰 별이고 밝은 별이야. 그런데 지구에서 너무 멀기 때문에 B가 2등급으로 보였던 것이고 A가 1등급으로 보였던 거죠. 가깝기 때문에. 그러면 실제 별의 밝기는 아니잖아요, 이게. 실제 별의 밝기는 뭐가 실제 별의 밝기냐면 이들을 동일한 거리에다 갖다 놨을 때가 실제 별의 밝기란 말이야. 그래서 지구로부터 동일한 거리인 10파섹이라고 하는 동일한 거리, 이 동일한 거리에다가 이 A라는 별을 갖다 놔요. 그리고 B라는 별을 갖다 놔요. 그러면 여기에 A라는 별이 오게 되고 여기에 B라는 별이 이제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동일한 거리에다가 두고 지구에서 밝기를 딱 보게 되면은
동일한 거리에 놨을 때 얘들의 밝기니까 얘들의 무슨 밝기예요 이게? 실제 밝기잖아요. 실제 별들의 밝기를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밝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절대 등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10파섹보다 가까운 별이다. 10파섹보다 가까운 별이면은 겉보기 등급하고 절대 등급 중에서 누가 더 크겠습니까? 자, 가까이 있다는 이 A라는 별 같은 경우에는 가까이 있으면 겉으로 봤을 때는 더 밝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보기 등급이 작겠죠. 근데 10파섹의 거리 닿다 놓으면은 어두워질 거 아니야. 어두워지면은 등급이 올라가겠지. 따라서 10파섹보다 가까운 별은 겉보기 등급이 더 작죠. 조심해야 될 거는 등급이 작을수록 더 밝은 거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겉보기 등급이 절대 등급보다 작다는 것은 10파섹보다 가까운 별은 우리 눈으로 봤을 때가 더 밝은 거죠. 10파섹으로 갖다 놓으면 어두워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10파섹보다 멀리 있는 별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비교하게 되면은 실제로 봤을 때는 어두웠겠죠. 어두웠으니까 겉보기 등급은 높았겠지. 근데 실제로 10파섹 갖다 놓으니까 밝아. 그러면 얘는 절대 등급이 더 작다. 즉 10파섹 갖다 놨을 때 더 밝아지게 되는 거죠. 만약에 10파섹 거리에 있어 이 별이. 이 별이 10파섹 거리에 있다 정확하게. 그럼 얘는 뭐겠어? 겉보기하고 절대 등급하고 딱 등급이 똑같겠죠. 10파섹 거리에 원래 있는 별은. 이해되세요?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를 하나 얻을 수가 있는데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을 이용해 가지고 어떤 별의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뺐어. 뺐는데 이 값이 0보다 작아. 0보다 작으면 이 별은 가까이 있는 별이야. 10파섹보다.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이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 1번처럼. 겉보기 등급이 작으니까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 빼면은 0보다 작아질 거 아니에요? 음. 다른 말로 하면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뺐을 때 이 값이 더 작을수록 이 값이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뺀 이 값이 작을수록 지구에 가까운 별이라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주어질 거예요, 여러분한테. 그러면 이 별이 과연 지구로부터 가까이 있냐, 멀리 있냐, 누가 더 가까이 있는 거냐 이걸 찾아야 되거든. 자, 예를 들어볼게요.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이거를 잘 캡처를 선생님이 한번 해서 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아이고, 음, 캡처했고요. 자, 이해하셨죠? 자, 문제를 볼게요. 이런 거예요. 6번을 보시게 되면은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이 나온다고 이렇게. 겉보기 등급을 알려주고 절대 등급을 알려줘요. A라는 별의 겉보기와 절대 등급이 나온다고요. 그러면 A라는 별의 겉보기 등급이 더 2.5로 작잖아. 작다는 거는 얘가 더 밝게 보인다는 거예요. 지구에서 봤을 때 더 밝게 보인다는 거는 지구에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하냐면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빼서 밑에다 쓰는 거예요. 밑에다가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뺀 값을 쓰는 거야. 그럼 얼마 여기는? 마이너스 3. 여기는 얼마? 0. C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4.8. D는 얼마예요? 플러스 6.9. 그죠? 그러면 이 값이 가장 작은 C. 이게 가장 작잖아, 지금. 얘가 지금 뭐예요?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것이 가장 작잖아. 가장 작다는 거는 얘가 바로 뭐냐면 지구에서 가장 가까이 있다는 말이에요. 개념이 좀 헷갈리죠? 봐봐. 지구가 있는데 내가 여기서 별을 어떤 별을 봤어. 근데 이 별이 겉보기 등급이 마이너스 1등급이었어. 굉장히 밝단 얘기죠. 그런데 얘의 절대 등급을 봤더니 절대 등급은 여기 18색이라는 거리로 물러나게 해야 되거든. 18색으로 갖다 놓고 봤더니 그때 등급을 봤더니 얘가 멀어졌기 때문에 등급이 뭐 5등급으로 줄어들었어. 자, 이거는 어두워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겉보기 등급에서 절대 등급을 빼면은 마이너스 1등급에서 5등급을 빼니까 마이너스 6이잖아요. 이게 0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은 무조건 빼주면 0보다 작게 되어 있다고요. 어두워지니까.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자, 이해를 하시고 우리가 외워야 되는 건 습관적으로 딱 나와야 돼. 겉보기에서 절대 등급을 뺀 것이 작을수록 어떻다? 가까이 있다. 자, 이거 어떻게 외우냐? 딴셈의 암기법으로 암기하겠습니다. 밥을 먹는데 밥을 먹는데 여기에 겉절이 김치가 나왔어요. 자, 겉절이. 내가 지금 겉절이를 엄청 좋아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죠. 엄마, 겉절이 좀 가까이 주세요. 자, 요걸 상상하면 됩니다. 자, 어떻게? 겉절이 가까이. 자, 겉절이 가까이. 요것만 외우면 돼요. 겉절이 가까이. 자, 뭐냐? 이 말의 뜻은 겉보기에서 절대.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서 0보다 작으면 가까이 있다 이거예요. 자, 겉절이 가까이. 겉절이 가까이. 겉절이에서 절대를 빼서 작으면 가까이 있다. 겉절이 가까이. 그래서요. 여러분들 그게 뭐에 위치해요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6번 문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겉절이 가까이를 기억하면서 다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겉절이 가까이, 겉절이 가까이, 겉절이 가까이. 자, 겉절 나오죠? 그럼 빼. 겉절이 빼요. 자, 빼보자. 그러면 마이너스 3이요, 0이요, 마이너스 4.8이요, 플러스 6.9요. 그지? 자, 그러면 겉절이 가까이. 가장 작은 게 어디 있다? 가까이. 가장 큰 게 뭐다? 가장 멀리 있다는 거예요. 겉절이 가까이. 자, 가장 우리 눈에 가장 밝게 보이는 거는 뭐냐면 겉보기 등급으로 보면 돼요. 겉보기 등급에서 가장 겉보기 등급이 작은 거가 가장 밝게 보이겠죠, C가. 실제로 가장 밝은 거는 절대 등급을 보는 거예요. 절대 등급이 가장 작은 게 실제로 밝게 보이겠죠? D. 18색보다 가까이 있는 별. 자, 가까이 있는 별을 모두 골라라. 겉절이 가까이. 겉절이 빼서 0보다 작으면 가까이라고 그랬어요. 누구예요? A와 C. 자, 멀리 있는 별을 쓰시오. D. 가장 가까운 별과 가장 멀리 있는 별을 쓰시오. 가장 가까운 거 C, 가장 먼 거 D. 겉절이 가까이. 되시겠어요? 자, 별의 등급까지 오늘 할 거고요. 자, 뒤에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자, 이런 거 준단 말이지. 유형 5번 문제. 유제 10번을 보겠습니다. 표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별들의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자, 겉절이 나왔네. 겉절이. 자, 가까운 별부터 쓰라고 했잖아. 그럼 어떻게 해라? 겉보기에서 절대를 빼서 밑에다가 하나 더 써라. 겉절이 쓰세요. 자, 빼보세요. 얼마입니까? 태양은 마이너스
1.6, 그지? 부극성은 플러스 5.8, 리겔 플러스 6.9, 시리우스 마이너스 1점에서 마이너스 1.4 빼니까 마이너스 2.9, 베텔게우스 0.4 빼기 마이너스 5.6이니까 플러스 5. 아니지, 플러스 6이 되네, 그렇죠? 6. 자, 그러면 가까운 것부터 쓰시오. 그러면 가장 작은 것과 가장 가깝다 그랬지? 태양 쭉 쓰세요. 이제 여러분 쓰시면 되겠지. 10파섹보다 가까이 있는 별을 쓰시오. 자, 10파섹보다 가까운 거는 겉절이 가까이. 겉보기에 절대등급 빼서 0보다 작은 거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태양, 시리우스 두 개 써주면 되겠네, 그렇지? 태양과 시리우스 써주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겉보기에 절대등급 빼주면은 문제들이 다 해결된다. 되시겠죠?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문제 푸시면 되겠습니다. 음, 뒤에 문제 몇 개 한번 풀어볼게요. 98쪽을 보시겠어요? 98쪽에 여기 8번 문제 풀어보세요.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자, 겉보기 절대등급 나왔죠? 그럼 이게 하나 더 만들어라고 했어. 뭐 만들어라? 겉절이 만들어라. 겉보기 빼기 절대를 하나 만들어라. 그래서 여기다가 이거 빼서 먼저 쓰세요. 이게 작을수록 가까이 있는 거다. 겉절이 가까이. 이렇게 해놓고 문제 풀어보세요. 해보세요. 8번, 9번 다 8번, 9번 두 개 풀어보세요. 8번, 9번. 자, 같이 한번 풀어볼까요? 자,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거. 자, 이건 뭘 비교하는 거예요? 겉보기를 보라는 거예요. 자, 실제로 가장 밝은 걸 뭘 보라는 거예요? 절대 등급을 비교하라는 거예요. 가장 밝게 보이려면은 등급은 낮아야 돼요. 그러면 겉보기 등급이 가장 낮은 거는 시리우스잖아요. 따라서 시리우스가 맨눈으로 볼 때 가장 밝은 별이 되는 것이고, 실제로 가장 밝은 별은 절대 등급이 가장 작으면 돼요. 대내부가 되겠죠. 그래서 시리우스와 대내부 4번이 되겠고요.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을 쓰시오. 자, 겉절이를 빼서 0보다 작은 거. 겉절이를 뺐을 때 가장 작은 값. 그게 가장 가까이 있는 별이 되겠죠? 따라서 그 별은 시리우스가 되겠네요. 자, 이제 좀 어떻게? 그렇죠. 잘했습니다. 이제 좀 정리가 좀 되시죠? 그래서 별의 온도는 우리 다음 시간에 마지막 시간에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번 시간에는 별의 거리, 밝기, 그다음에 별의 등급까지만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숙제로 여러분들은 어디까지 하면 되냐면 쭉 풀어보시고 여기 12번까지 98페이지에 12번까지 숙제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마지막 시간 하고 다음 마지막 시간은 공지했듯이 조금 우리가 시간을 변경해야 될 것 같아요.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주말 잘 보내세요. 수고했습니다. 안녕. 수고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못 오시는 분 있으면 영상으로 남겨드릴게요. 영상으로 보세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